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강의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이제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재판상 이혼 사유 드리려고 해요. 네.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남편이 같은 회사의 여사원과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제의했으나 남편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사회에서 가장 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또 이혼 사건이죠. 그리고 보통 이제 그 결혼할 때는 아주 신중히 하라고 하고 매우 신중히. 그리고 이제 뭐 헤어질 때는 아주 단호히 하라고도 하죠. 하라고도 하는데 일단 이제 헤어질 때의 이제 그 헤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계시잖아요. 일단 이제 당사자가 혼인할 때도 협의해서 하지만 나중에 헤어질 때도 역시 이제 협의해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협의 이혼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정하고 있죠. 협의에 의해서 이혼할 수 있다. 당사자는. 그게 민법 834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협의 이혼 시에 이제 그 자녀의 뭐 양육 문제, 그다음에 친권 행사자 문제 이런 것들도 전부 정하고 있죠. 그리고 협의 이혼했을 때의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에 의해서 재산 분할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협의가 안 되면은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되죠. 뭐 재산 분할 심판 청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사소송, 가사비송, 뭐 마루 사건이라 하죠. 그것을. 네, 대개는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미성년의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또 친권 행사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뭐 액수의 차이가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그 이혼 심판 청구, 그리고 또 재산 분할 심판 청구, 그리고 자녀의 양육자 결정 및 친권 행사자 결정 청구를 하게 되고, 내가 양육을 하게 되면은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소송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스 자체는 이제 불륜을 원인으로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불륜만이 원인이 아닌데 피디님은 또 기타 그 재판상 이혼 사유, 그러니까 협의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사유가 문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협의해서 한다는데 누가 뭐 법이 개입을 해요, 뭐 그 국가가 개입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아닌 이제 재판상 이혼을 하고자 할 때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피디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재판상 이혼을 해서 정리하는 게 빨라요, 협의 이혼이 빨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의 이혼이 빠르겠죠. 근데 재판상 이혼은 상식적으로 그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 1심 판결까지. 6개월은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최소가 6개월이고 6개월 내지 한 1년은 걸린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조정에 의해서 해결된다라고 할 때 그렇고, 보통 1년 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재판상 이혼할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지금 이 피디님께서 물어본 그 내용은 그 불륜이잖아요. 불륜을 그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부정행위라 하죠. 부정행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정행위 말고도 이 기타 이제 그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민법 840조 1호부터 6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1호가 지금 질문하신 이제 부정행위이고, 그 다음에 2호가 악의의 유기라고 해요. 악의의 유기. 그러니까 배우자를 내쫓는다든지, 그리고 내가 그 밖으로 나가가지고 안 들어온다든지, 이런 게 악의의 유기예요. 악의의 유기가 아니라 악의를 버린다는 게 아니라 아주 나쁜 의도로 그냥 이렇게 버린다는 의미죠. 상대방 배우자. 그 말은 뭐냐? 부부간의 어떤 그 동거, 그리고 부양, 협조 의무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인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고, 뭐 3호에는 이제 뭐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이야기야.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 근데 그것은 단순한 부당한 대우가 아니에요.
이 가정 문제는 사회생활하고 달라서 어느 정도 인내하고 참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지, 단순한 어떤 그 부당한 대우 갖고는 안 돼요. 근데 심히 부당하다는 의미는 이제 아주 뭐 매우 이제 심한 어떤 폭력, 그 다음에 상해. 그래서 증거로서는 상해 진단서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피디님, 이럴 때 어떤 조치를 취해놔야겠어요? 신고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고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그 처벌받은 어떤 전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상해 진단서 있어야겠죠. 그리고 사호는 배우자 그 나의 부모가, 그러니까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장모님이 그 배우자 사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사유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시부모가 또 그 며느리를 이제 박대한다든지, 그것도 심히. 근데 사실 이것은 뭐랄까 당사자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시부모와 뭐 당사자 일반과의 문제라서 제3자가 개입되는 문제가 과연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뭐 대법원 판결에도 이런 내용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호는 뭐 생사불명이에요. 생사불명인데 몇 년 이상일 것 같아요? 한 3년?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찍어서 맞추네요, 이제. 예. 그래서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증명도 사망의 증명도 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이혼을 뭐 시켜줘도 관계가 없고, 이런 경우는 그러면 상대방이 재판장에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공시송달 처리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그것을 잘 증명하면 이혼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사유가 6호 사유예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발생. 이게 이제 혼인을 계속한다면 이 의미가, 혼인을 계속한다면 일방에게는 아주 고통이 되고 더 이상 이제 지속시킨다는 것은 그 일방의 고통을 강요하는 셈이 되어서 부당하다,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1호부터 5호까지 사유보다 6호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뭐 배우자 일방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사유들이 많습니다. 무관심이라든지 애정 상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유를 가지고 하는데 1호부터 6호까지 각 사유마다 이혼 청구권이 발생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실무에서 이혼할 때는 1호 사유하고 그 다음에 2호 사유, 그러니까 뭐 불륜을 저지른다, 뭐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뭐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거든요. 뭐 밤낮 저녁 내내 어떤 상대방과 애정 어린 전화를 한다든지 또 문자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넓은 의미의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예컨대 불륜을 저지르면은 이제 뭐 자기가 안 들어오니까 2호가 되겠죠. 악의 유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서로가 싸움하다가 화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뭐 때리고 폭력 쓰고 그러면 3호가 되겠죠. 더 나아가서 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방은 못 살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6호가 되고, 그러니까 1, 2, 3, 6호가 병합되는 경우가 제일 이제 많고, 뭐 1호하고 6호만 돼도 그냥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집안이 파탄이 됐다 할 때 파탄주의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잘못한 사람이 이혼 청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단 집안이 전부 깨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파탄주의를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이해가 됐을까요? 네, 예. 됐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